오원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간만에 우리 증시 편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간만 미국 CPI 훈풍의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됐고 SK하이닉스 ADR이 27% 넘게 오르면서 우리 증시에도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금융위원회가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의 5년간 공급 규모를 기존 150조 원에서 200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5년 동안 연간 30조 원 규모에서 내년부터는 40조 원 수준으로 늘리게 되는 것이며 지원 대상 역시 반도체와 AI, 바이오 등 12개 분야에서 우주항공 등의 신규 전략 산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장기 성장 자본을 공급할 예정이고 연 3조 원 수준의 직접 지분 투자도 연 5조 원으로 늘려 핵심 프로젝트의 위험을 분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내 원천기술 R&D 및 주력산업 핵심 기술 국산화에도 장기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는 전문 운용사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를 신설해 5년간 최대 10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고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 방식 내 8,800억 원 규모의 초장기 기술투자 펀드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어 신진창 사무처장은 펀드 자금의 상당 부분이 국민성장펀드의 모태인 첨단 사업기금에서 올 것이라며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게 되면 초장기 기술투자펀드의 운용사로 선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에코프로비엠에 추진 중인 1조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공시했으며 사유로는 증권신고서 중 주요 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금감원의 정정 요구로 에코프로비엠의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됐고 에코프로비엠이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번 유상증자는 철회됩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에코프로비엠은 타법인의 증권 취득자금 및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1조 2천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으며 해당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에 투자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3차례에 걸친 수정 끝에 시간당 1,70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 대비 시간당 3.7% 380원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최저임금의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3년 5%에서 2024년 2.5%로 떨어진 이후 2025년 1.7%, 올해 2.9%로 결정된 뒤 3년 만에 3%대로 다시 올라서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상승한 12,000원을, 경영계는 임금을 동결한 1,320원을 제시했습니다. 양측은 이날까지 12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제시하며 차이를 130원까지 좁혔고 최종안으로 근로자 측이 시간당 1,730원, 사용자 측이 1,700원을 제시한 뒤 위원 27명의 투표 끝에 사용자 측의 의견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 초반부터 강한 반등에 성공하며 양지수 모두 매수 사이드카를 울린 하루입니다. 최근 급격한 하락에 저가 매수세도 들어왔고 메모리 피크아웃에 대한 반박 리포트들도 이어지면서 다시금 지수를 회복해 나가고 있는데요. 강한 변동성을 보이는 우리 시장, 이에 맞는 대처 방안과 맞춤 전략도 저희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오후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이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힘드셨죠. 하락이 워낙 깊었고 주도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많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대부분의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마 한 최근에 1, 2주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고 있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췄고 오늘도 외국인들이 현 선물을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외국인들 스탠스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번 주에 내내 지금 조 단위로 팔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이클, 외국인들이 어떻게 사고 팔고 있는지를 그 흐름을 잘 올라타야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다. 지금 이제 작년처럼 그냥 들고 바이 앤 홀드하면 올라가겠지라는 전략보다는 저점에 사고 올라갈 때 팔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해진 시기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올라갑니다. 뭐 반도체에 대한 재평가, SK 하이닉스 ADR이 엄청난 급등이 나타났고 반도체 여전히 굳건하다 그런 의견들 많은데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간밤에 새벽에 금리와 관련된 이것과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또 주식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 뭐가 있을지 함께 앵커 브리핑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사실 뭐 반도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이걸 봤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과연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진짜 하반기에 인상을 할까? 아니면 그냥 동결로 갈까? 아니면 트럼프의 바람처럼 인하를 할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뭐 중구난방이잖아요. 왜냐하면 케빈 워시가 새로 취임하고 나서 지금 연준의 방향성을 아직 읽기엔 예측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케빈 워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직까지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연준의 결정이라든지 그리고 금리를 움직일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약간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하거나 인하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그런 포인트를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자, 일단은 얼마 전에 7월 초에 미국의 6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비농업 부분의 신규 고용이 5만 7천 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호조세, 최근에 미국이 계속해서 고용 호조세를 보이면서 취업 시장, 고용 시장이 원활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금리를 인하하는 데에는 좋지 않은 그런 수치였거든요. 근데 이게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로 해석되는 게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고용 호조세가 다소 약화되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것까지 안 해도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7월 초에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살금살금 나오기 시작했고 오늘 새벽이 중요했는데 어젯밤이었죠. 미국 시간으로 이제 어제 발표가 됐는데 미국의 6월 CPI가 또 중요하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잣대가 되는데 자, 지난해 같은 달보다 6월에 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 예상했던 것은 3.8 정도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것을 크게 하회하면서 CPI, 이 소비자 물가지수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네? 라고 지금 시장에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이나 CPI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네, 생각보다 크지 않네 라고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러면서 이번 달 7월 FOMC 회의에서 뭐 25bp 인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왔었잖아요. 빠르면 뭐 이번 달 아니면은 그 다음 FOMC 때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 때문에 시장도 많이 흔들렸는데 자, 지금 7월 FOMC 회에서 25bp 인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가 예상이 한 35% 정도는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이 CPI를 보고 나니까 금리 인상하는 거 안 하겠는데? 라는 의견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15%에 그칠 것이다 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용은 둔화되고 물가는 예상보다 낮게 유지되면 금리 인상 압력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겠네라고 시장이 해석하면서 미국 시장도 좋았고 기술주나 성장주들도 좋았고 이러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2차 전지, 바이오주도 급등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오늘 우리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하나의 더 부스터가 돼줬습니다. 자, 구체적인 수치들을 조금 더 볼게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CPI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하락한 것으로 지금 집계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CPI month over month, 그러니까 이 월 지난달 대비해서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잘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때 2020년에 이제 코로나 쇼크 때문에 훅 떨어졌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뒤로는 계속 이제 고물가, 고 CPI가 나오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조금 이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괜찮아지는 듯 싶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올라오기 시작했었잖아요. 전쟁 때문에, 유가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번 달에 이렇게 급격하게 빠졌다라는 겁니다. 빠지는 가파르기, 기울기를 보시면 거의 이때 코로나 때만큼이나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속도를 확인할 수 있고요. YOY 대비를 했을 때도 상승하던 추세가 이제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CPI, 메인 CPI는 이 정도로 수치가 나왔고요. 더 중요한 건 근원 CPI, 코어 CPI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유가라든지 식료품 이렇게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 미국의 실제 그러면은 물가가 어느 정도로 올랐을까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코어 CPI인데 코어 CPI도 역시 함께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코스트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대부분 좀 만회가 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압력이 확실히 이번 CPI를 확인하니까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근데 참 이게 신기합니다. 미국이 지금 전쟁도 했고 유가도 올라가고 관세도 매기고 이러는데 미국의 물가가 CPI 수치상으로는 올라가지가 않아요. 미국에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지금 미국 물가가 미친 듯이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숫자는 이 CPI는 오르지 않는 참 마법 같은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근원 상품이라고 하는 지수도 역시 0.09% 2개월 연속 이제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이 코어 굿즈도 하락세로 약간 접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우징, 주거비도 오르긴 했지만 이 상승폭이 많이 둔화됐습니다. 0.12% 정도 상승하는 데 그쳤고요. 이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지수도 0.2%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미국의 물가들이 전쟁을 하고 유가가 비싼데도 내려가는 CPI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그전에도 청문회에서든 최근에 FOMC 회의에서든 계속 이야기하는 게 본인은 숫자 보고 그걸 확인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을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CPI가 낮아지고 있는 숫자들을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케빈 워시 연준 의장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CPI가 낮아지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오늘 새벽에 미국의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Q&A 시간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 이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은 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다. 그리고 금리 결정에 신중할 것이다. 인플레를 잡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연준 의장이니까 하는 이야기들이겠죠. 인플레이션 책임 회피하지 않아야 된다. CPI 목표 달성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이게 금리 인상의 시그널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했지만 연준 의장이면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플레이션 이제 신경 안 쓰겠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건 차치하고 나서요. 그다음에 소통에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 미리 선제적으로 연준이 대응하지 않을 거다. 포워드 가이던스 줄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한 것이었죠.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었는데요. 마지막에 제가 표시한 겁니다. 자, AI 사이클로 앞으로 미국이 더 부유해질 것이다 라고 의회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분기에 AI 지출, AI 투자가 25%나 인상적으로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케빈 워시는 이 AI가 점점 발전하고 AI가 전 세계나 전 시장에 퍼지게 되면 이 일의 업무의 효율성이 극도로 높아지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물건을 만들어내는데도 효율성이 극대화되면서 비용, 코스트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1분기에 AI 지출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연결할까요? AI 캐펙스 투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이번 달 말에 나올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더 늘어날 수치들이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도체, 메모리, D램, 낸드, HBM은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걸로 저희가 잘 연결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금리를 만약에 인상하지 않고 동결한다거나 트럼프의 바람대로 금리를 이제 연말쯤에는 낮춰주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미국 시장도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 시장에서도 성장주, 2차 전지, 바이오뿐만 아니라 AI 캐펙스 투자 더하게 될 테니까 반도체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도 해볼 수 있다는 거 시장에서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ADR이 하루 만에 27.29% 폭등하며 뉴욕 증시를 뒤흔들었다. 최근 급락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SK하이닉스 ADR이 193.92달러로 수직 상승했다. 지난 13일 국내 증시에서 15% 폭락했던 충격을 단 하루 만에 완벽하게 되돌렸다.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스의 파격적인 전망이 기폭제가 됐다. 바클레이스는 메모리 공급 부족 사태가 오는 2027년에 더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현재 메모리 반도체주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며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330달러로 제시했다. 메모리 대장주의 부활은 뉴욕 증시 전반의 반도체 훈풍으로 이어졌다. AI 칩 대장주 엔비디아가 4.06% 올랐고 마이크론과 샌디스크도 각각 4.9%와 5% 이상 급등했다. 공급 부족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단 AI 반도체의 독주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독립리서치 P&J의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돈 되는 섹터를 선정을 해주셨을지 궁금한데 첫 번째 손창현 팀장의 선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2차 전지를 주셨네요. 앞서서도 뭐 제가 막 얘기를 했지만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주가가 좋습니다. 뭐 반도체도 좋고 물론 뭐 시장이 다 올라가지만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의견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손창현 팀장님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2차 전지 배터리 오늘 왜 주셨을까요? 뭐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뭐 미국의 부족한 에너지원을 뭘로 채우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네. ESS 향에 대한 뭐 관심도는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구글의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300메가와트 ESS 도입한다라는 얘기가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테슬라 등도 ESS 관련된 그런 도입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가장 크게 북미 쪽에 ESS 관련된 이슈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는 중국에 대한 ESS 보안 문제로 인해서 좀 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우리나라 국내 쪽에 대한 뭐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그러면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030년까지 연간 100기가와트의 이상으로 이제 3배 이상 ESS 관련된 시장 자체가 커진다고 보니까 관련돼서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뭐 SK온에서 현대차 그룹 배터리의 생산 합작법인에서 본격적인 이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서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전기차 30만 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대차가 뭐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기보다는 여러 이제 배터리 셀 기업들과 협약을 해서 뭐 어떻게 보면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거기에 이제 SK온과 같이 협약을 한 부분에 있어서 이 관련된 생산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ESS 관련된 부분이 이제 자동차에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배터리 원으로도 포함이 되지만 이게 이제 로봇이라든지 뭐 드론, 뭐 우주 항공 쪽에도 탑재가 슬슬 좀 많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 관심 있게 이제는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가 다시 또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자동차,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로봇, 우주항공, 뭐 드론 이런 데 이제 배터리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다 저희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가는 여지없이 뭐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뭐 2차 전지의 종목들 뭐 많은데 어떤 거를 좀 살펴보고 계세요? 뭐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과의 연계성이 좀 큰 기업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인데 포스코 그룹의 뭐 양호한 뭐 소재라든지 그런 음극재 그리고 양극재를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LFP 양극재 관련돼서 지분 투자를 20% 해서 합작 자회사를 만들었었던 CMP 신소재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포항 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양극재를 만들기 시작을 하고 있다. 뭐 LFP향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ESS 향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음극재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다 보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2차 전지가 과연 어느 정도 시점에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고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됐다. 그러면 하반기까지에 대한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전개가 되면서 우상향을 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초의 가격 22만 원 정도 선보다는 훨씬 더 떨어진 그런 흐름이다. 그런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현대차 그룹과 같이 어떻게 보면 합작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난해 구금 사태가 이루어졌었던 부분이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부분과 이제 사업을 연계를 하면서 이 배터리 관련된 공장에 대한 구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연이 된 거지 뭐 유지는 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SK온과 같이 이제 메타플랜트 쪽에서의 공급이 어느 정도 현대차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미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셀업체 하나랑 포스코 퓨처엠 소재 업체 하나씩을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뭐 2차 전지 중에 탑픽으로 보시는 종목이 제일 궁금해요. 어떤 거 고르셨어요? 삼성 SDI를 좀 삼성 가져왔습니다. SDI, 네. 삼성 SDI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테슬라향 북미 쪽에 ESS의 배터리를 공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슈도 계속 존재하고 있고, 또 이제 유럽향 전기차에 대한 회복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BMW, 벤츠, 그리고 폭스바겐 등 다양한 유럽차에도 이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어서 본업에 대한 회복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고 하면 ESS와 같이 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사업이 좀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네. 2분기 때 실적은 뭐 증권사마다 좀 상이하지만
턴어라운드가 된다.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이 시점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 때는 실적의 완전한 턴어라운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시점 뭐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까지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임이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뭐 45만 원 정도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뭐 60만 원 선까지는 상승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1차 목표가 60만 원 제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40만 원 제시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 SDI, 셀업체 중에서는 삼성 SDI를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목표가 60만 원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요. 손절 라인은 40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잘 공략하는 데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2차 전지 돈 되는 섹터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로 선정해 주신 섹터는 뭘까요? 이번에는 PCB 기판 쪽입니다. 자, 반도체가 뭐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조정을 받았으니 기판이든 소부장이든 전반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뭐 오늘 약간 이제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 같은 뭐 지난주 후반부터 약간씩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지만 반전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 시청자분들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러면은 반도체 어디에 내가 올라타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 PCB 기판 괜찮을까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뭐 결국에는 실적이 깡패다. 그쵸, 2분기 그쵸. 실적도 네. 엄청나게 좋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기판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된 섹터가 이제 뭐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완전하게 뭐 전환된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작년에 대한 실적을 1분기 때 거의 뭐 3분의 1가량들을 상향을 했었던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주가는 고점 대비해 봤을 때 뭐 마이너스 한 30%에서 40% 시장이 빠졌고 종목은 더 빠졌죠. 그러면 50%에서 60% 하락을 했다. 근데 실적은 2분기 때 더 좋을 수 있다. 그러면 가격 재견 매력 충분히 발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 여전히 부족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칩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PCB 기판과 그리고 MLCC 같은 소재단에 있어서의 부족도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PCB 기판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지에 따른 그런 관심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베라루빈 GPU 그리고 베라 CPU 관련된 부분들의 제품이 본격적으로 투입이 된다고 하면 이제는 소캠2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될 수가 있다. 기존의 GPU는 이제 HBM을 상당히 많이 투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력에 대한 부분들과 여러 가지 효율성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베라루빈 GPU나 베라 CPU 같은 경우에는 뭐 저전력 반도체가 더 많이 쓰이고요. 소캠2가 더 많이 사용이 되면서 HBM에 대한 수요를 조금 줄일 수 있다라는 구조로 하반기 때 이 관련된 제품이 상당히 많이 출현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관련된 PCB 기판을 만드는 기업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죠. 뭐 반도체를 계속 찍어낼 거니까 뭐 지금 뭐 부족하다고 난리니 기판도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기판 종목들이 오늘 사실 좀 튀어 올랐어요. 뭐 상대적으로 또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도 고민인데 어떤 거 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TLB를 좀 보도록 TLB? 하겠다. 낙폭이 과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1분기 실적 보면 아시겠지만 2분기도 실적이 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 이 흐름이 그대로 전개되면서 하반기 때 소캠2에 대한 양산이 본격화된다라고 보면 여전히 지금 시점은 단기적인 저점 부근이다. 그런 점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코리아 서키트인데 코리아 서키트도 뭐 아시다 바와 같이 엄청나게 TLB와 같이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1분기 실적 따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작년 대비해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2분기 때도 당연히 실적은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모듈 호주와 더불어서 FC, BGA 관련된 이슈도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소캠2에 대한 뭐 실적 성장도 하반기 때는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역시 TLB와 더불어서 이제는 단기적인 저점 확인하고 나서
본격적인 우상향으로 전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판주들 뭐 많이 떨어졌네요, 진짜. 뭐 한 달 전에 비해서 뭐 반토막 난 종목들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실적은 매우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기판 쪽에 탑픽 종목으로는 뭐 보세요? 탑픽 종목은 대덕전자를 대덕전자, 관심 있게 봐야 될 네.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TLB나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대한 실적을 비교를 해보면 그냥 뭐 어느 정도 수준, 분기 정도의 수준은 좀 뛰어넘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에 대한 영업이익을 올해 1분기 때 이미 뛰어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491억이었는데 올해 1분기 때 513억의 영업이익을 와. 기록을 했다라는 네. 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메모리 쪽 속겜2에 대한 저전력 반도체를 상당히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LPDDR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서버형 DDR5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면 동사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기판, FC, BGA 관련돼서도 여전히 수요 회복이 어느 정도 뭐 진전이 되고 있고 이제 고부가 가치 가격에 있는 기판이기 때문에 저사양 관련된 기판과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MLB 기판 관련돼서도 항공 우주 관련돼서도 상당히 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뭐 오늘 뭐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봤을 때는 17만 원 선까지는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1만 원 제시해 보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탑픽 종목 기판 쪽에선 대덕전자 주셨어요. 뭐 일단은 오늘 뭐 급등하는가 싶지만 지금 조정이 꽤나 많이 나왔고 근데 실적은 뒷받침되어주는 또 실적 시즌에 이런 실적이 공개됐을 때 한번 또 시너지가 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면서 기판 관련주들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또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국내 증시 오후장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AI 기술주 위주로 크게 반등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 훈풍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 국내 증시도 프리마켓에서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개장 이후에 장 초반 양 지수 모두 매수 사이드카까지 나오고 보시다시피 버블맵도 어제와는 정말 180도 다른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반도체와 전기전자가 가장 크게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그럼 현재 지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급등을 등에 업고 6% 이상 오르면서 7,000선을 단순에 회복했습니다. 현재는 7,383포인트 선에 견조한 흐름 이어가면서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7%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발맞춰서 좋은 흐름 이어갑니다. 오늘 전체 업종들이 대부분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5.52% 상승하면서 코스닥 역시나 개장 초부터 800선 위로 올라왔고요. 827포인트 선에 현재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외인과 이 기관의 수급이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개인은 물량을 덜어내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시장 외국인이 2조 2천억 원대 순매수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은 사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개인은 2조 6천억 원대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300억 원대 순매수 보이고 있고요. 개인은 700억 원대 현재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 두 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테마 보겠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가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간밤 ADR이 27% 이상 크게 올랐는데요. 본주와의 격차가 50% 이상으로 벌어졌는데 이 괴리를 잇는 상호 전환이 7월 29일 이후에 될 거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SK 하이닉스 현재도 1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160만 선까지 떨어졌는데 오늘은 214만 원 선, 15만 원 선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스퀘어가 가장 큰 수혜를 받아갈 거다라는 종목으로 좀 예측이 되면서 오늘 하이닉스보다 더 높게 튀어오릅니다. 거의 18%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어제 실적이 나왔죠. 이 실적 발표 이후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1% 이상 올랐는데 이 TC 본더, AI 메모리 관련해서 TC 본더의 수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반도체 거의 상한가입니다. 오전부터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현재 26만 5,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택은 증권사에서 이 속캠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 기대감 받아가면서 10% 넘게 오르고 있고 파도는 이 SSD 컨트롤러 공급 계약 소식 약 42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는데 전년의 이 순 매출의 무려 45%에 해당합니다. 역시나 이 내년 매출의 기대감 받아가면서 현재 1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마도 살펴보시죠.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오늘 HLB의 움직임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HLB 상한가 장 초반부터 달성했고요. 또 HLB 테라퓨틱스, 제약, 이노베이션까지 그룹주들 전반이 현재 상한가입니다. HLB가 정말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는데요. FDA 승인 기대감에 급등했다가 보완 요구를 받았다라는 소식에 다시 하한가 직행했습니다. 오늘 이 보완 요구를 받았던 핵심적인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소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조시설 관련 문제인데 FDA가 준수하다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실질적인 심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HLB 현재 상한가 돌파했고요. 펩트론은 일라이릴리와의 공동 연구에 있어서 물질이 빠진다 이런 소식으로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하한가 직행했습니다. 펩트론은 큰 규모는 아니지만 펩트론 최후일 대표가 1만 주의 자사주를 매수하고 나섰습니다. 경영진의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현재 23%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릭스는 10.67% 올랐습니다. 올릭스가 어제 설명회를 열었는데 2030년까지 시가총액 20조 원 가까이 달성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지난해에 체결했던 일라이릴리와의 공동 계약을 이번에 파트너십을 더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오늘 오전에 좀 오르는 흐름 보였는데 현재는 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흐름 짚어봤습니다. 자, 오후장 종목 레이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여전히 좋은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강한 반등세가 시장 오후장까지도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종목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도 알아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계획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TV 서동구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첫 번째 종목 어떤 건지 확인을 해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는 우리 어제 위원님이 한번 진단을 주셨고 네. 적절한 아주 굿 타이밍에 말씀을 해주셔서 좀 강하게 정신 나간 소리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강하게 질렀죠. 아니었습니다. 예. 네. 좋은 흐름으로 오늘 반등이 나왔고 이제 이게 반도체가 삼전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오늘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게 지금 한미반도체거든요. 그렇죠. 네. 한미반도체가 어저께 이제 실적 발표를 했죠. 네네. 1분기 실적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충격을 좀 줬습니다. 그쵸. 뭐 2분기부터는 좋아질 거라고 하지만은 1분기 실적이 급감을 했던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쵸. 실망감이 있었죠. 단 3개월 만에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졌죠. 매출이 39% 2,500억 그리고 또 영업이익이 1,303억 원. 이렇게 나오고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TC본도의 경쟁력이 확인이 됐다. 또는 가격의 우위에 대한 우리가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공급자 우위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같은 예. 을이다. 한미반도체가 지금 TC본도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장비 업체들이 뭐 좋은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뭐 20% 이상 넘어가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한계인데 무려 영업이익률이 51.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라는 거. 이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YOY 기준으로 그런데요. 1분기에 급락했던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라면은 매출이 65%, 393%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1분기 대비했을 때 1,440%나 급증을 했고 네. 앞으로도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손잡고 잘 가고 있잖아요. 네네. 하이닉스의 추가 발주라든가 거기에 또 TSMC의 공급망도 진입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한미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소부장단의 어떤 면에서는 장비 쪽에서 바로 핵심적인 주도 역할을 해주면서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주가의 위치를 한번 좀 네, 보시겠는데요. 한번 체크해 지금 주시죠. 좀 길게 한번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지지와 저항의 라인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20만 원이 이탈되기도 했지만 요 라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라인으로서 작용이 되는 그게 이제 사실은 올 초에 어떤 저항으로 작용이 됐던 자리들이었는데 돌파가 돼주면서 전체적으로 이 30만 원 이상에 안착하는 계기가 됐고 5월 달에 42만 원까지도 넘어갔던 이러한 네네. 모습이었죠. 이제는요 이 20만 원에 대한 지지와 그리고 바로 위에서 놓여져 있는 이 60일선이 꺾어져 내려오고 있는 자리가 30만 원입니다. 이 자리가 1차적으로 강한 저항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 30만 원이 이제 오히려 이제 저항이 아니라 안착이 되는 시점. 좀 시간이 걸리겠죠. 네네네. 그 흐름 이후에 뭐 35만 원이 넘어가든 아니면 직전 고점을 향해서 가든 그와 같은 패턴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적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실망감, 우려감 이것은 2분기 실적으로 이제 끝났다. 해소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한 그 측면에서 본다라면 1차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단기 접근할 때 30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 그리고 30만 원이 오히려 이제 매물 소화 과정 속에서 안착이 되는 시점이 될 때 오히려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게 좋지 지금 자리에서 어설프게 들어가는 거는 좀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추세를 돌려놓고 평가를 돌려놓는 거에는 성공을 오늘 했는데 지금 당장 접근하기에는 오늘 또 급등이 너무 폭이 크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조금 기다리면서 한번 저희가 또 위원님이 한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은 자리 오면 한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한미반도체 지금도 28%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삼성 SDI입니다. 자, 2차 전지도 오늘 뭐 전반적으로 좋은데 그 안에서도 삼성 SDI가 제일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바로 이제 이 부분은 관세 환급금이 일회성이 네네.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영업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되면서 2026년도에 이제 흑자 원년이 이루어지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흑자 기조가 급증해 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미 ESS 외형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게 삼성 SDI의 실적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4분기부터 미국 EV향 ESS 라인 전환으로 안정적인 가동률도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번 2분기에는 3조 7천억 정도, 1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도 950억 원의 흑자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네네. 예상이 되니까 다른 여타 관련주들 특히 이제 뭐 빠르면 내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양산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계속 기대감만 많이 있는데 이후에 어쨌든 그렇더라도 흑자 전환이라는 실적 숫자가 찍혔다라는 게 의미가 있고 지금 자리에서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하방을 잡아주는 위치에서 반등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일봉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올 초부터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결국은 이 지지와 저항의 자리들 속에서의 어떠한 이번 급락 구간에서도 잘 버텨주었다. 이렇게 40만 원 버티네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순간에 뭐 40만 원이 이탈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40만 원에 대한 이 견고한 지지력은 SDI가 가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네. 여기서 이제 문제는요. 추가적인 반등을 줄 때 걸림돌들이 이렇게 60일 이평선도 놓여져 있고 전체적으로 추세 하락 부분에서의 돌파 시도를 아직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결국은 오늘도 윗꼬리를 또 달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 더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뭔가 이 자리가 올라가면서 52만 원을 쉽게 넘어가 줘야만 이 삼성 SDI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뭐 40만 원이 절대적으로 지지돼야 될 자리고 42만 원부터 52만 원 사이에 밴드 플레이를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42에서 52 딱 그 뭐 중하단 정도인데 일단은 박스권 플레이로 수익을 좀 챙기면서 돌파를 하는지 뭐 좋은 트리거가 나와야겠죠. 말씀해 그렇죠. 주신 그런 흑자 전환 숫자가 딱 나온다든가 아니면 전고체에 대한 뭔가 확실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나온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 윗단을 좀 넘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뭐 하지만 뭐 좋은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까지 두 번째 종목 배터리 2차 전지 쪽으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까요? 마지막 종목은 뭔지 공개합니다. 머니가 IPS입니다. 오늘 뭐 반도체 전반적으로 좋은데 반도체 소부장에서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건 삼전 하이닉스는 이제 알겠다 이겁니다. 다들 이제 납득이 되시고 설득이 되셨겠죠.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텐데 그럼 그 밑단으로 이제 소부장 쪽에서는 뭘 골라야 수익이 좀 극대화될까? 이 고민이 제일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후에 어쨌든 장비단들이 먼저 주도를 해주고 있고요. 네네. 그쪽들이 이제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어제 그제 오늘도 그렇고 IT 소부장 쪽에서 급락했다가 급반등을 해주면서 주도하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네네. 바로 우리 테스라든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원익 IPS라든가 그쵸. 또 PSK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주도주 소위 급등 소부장의 주도 섹터를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원익 IPS 역시 마찬가지죠.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메가 프로젝트 투자의 대표적인 수혜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199% 이상 급증하면서 2,200억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낸드라든가 파운드리 쪽 이 캐패스 투자가 집중이 되면서 하반기의 실적도 우상향의 그런 곡선을 빠르게 그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대표적인 장비 업종이고 또 무엇보다도 영업이익률도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게 네네네네.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인데 주가의 모습을 보시면요. 네. 상당히 급등락이 심합니다. 이 종목도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께 3월 중순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 19만 원까지 뭐 이 단기적으로 상승했다가 또 하락도 했다가 하는 이 과정들이 연출이 되면서 급등도 보여주었는데 다시 또 원위치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다시 또 밀려 내려왔다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12만 원 초반 자리가 이제 다시 또 회복을 시켜주면서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종목을 뭐 19만 원을 쉽게 넘어가는 흐름이 연출된다라기보다는 이 12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이제 시장의 급등락 속에서 이제 보여주었구나.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일부 분할 매수하면서 이 직전에 위치해 있는 이제 한 18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해 놓고 여러분들이 대응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이런 관점에서 IT 소부장 쪽들은 쫓아가는 것보다는 기다렸다가 눌림목을 이용한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익 IPS도 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뭐 3월에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조금 더 낮은 가격에 12만 원대에서 매수를 해서 박스 플레이를 하다가 뭐 조금 더 말씀해 주신 18만 원 근처에서는 뭐 일부 이익 실현하고 그렇죠.
만약에 돌파하면 더 가는 거고 네. 예,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소부장 관심 많으신 분들도 원의 가입 패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서동구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전략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알려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일 오후 1시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